자,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입니다. 자,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은 제목 그대로입니다. 위법 파악에 수집된 증거는 증거 능력을 배제시키겠다는 법칙을 말합니다. 자, 관련된 법조문을 보게 되면 형소법에 나와 있죠. 308조인데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 그쵸? 이 조문이 신설된 것이 2007년도입니다. 그때 신설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밑에 쭉 내려와서 요 판례 하나 볼게요. 자, 원칙 관련해서 판례 나와 있죠. 자, 헌법과 형사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밑에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가 없다. 언제적이죠? 2007년도입니다. 그쵸? 2007년도. 그래서 이 형사법이 개정된 다음 바로 나온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과거 대법원 판례가 전부 다 변경됩니다. 변경. 그러면 변경되기 전에 옛날 판례는 어땠는가? 보죠. 자, 압수물은 그 압수 절차가 위법이라 할지라도, 즉 절차가 위법이라 할지라도 물건 자체의 성질이나 형상에는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 가치에는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피 묻은 칼을 압수함에 있어서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 해서 그 피 묻은 칼의 증거 능력이 어디 갑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증거 가치는 여전하기 때문에 절차가 위법이라 할지라도 법정에서 그 피 묻은 칼은 여전히 증거 능력이 있다고 봤습니다. 근데 이것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그렇죠? 그래서 이 피 묻은 칼을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법정에서 증거를 쓸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즉 과거에는 숱했어요. 숱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뭐 우리가 그 진범 하나 잡아내려고 그쵸? 수사관들이 막 고문하고 폭행하고 회유 협박하고 그런 것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옛날 같지가 않아서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나와주고 있고 수사관들이 이런 걸 주의하면서 영장, 미란다 원칙 고지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런 걸 지키지 않으면 진범이라 할지라도 풀어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원칙 관련해서 판례 몇 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 보기 전에 이 앞에 의 보게 되면 동그라미 1번 보시고 동그라미 2번을 보시게 되면 이 절차는 경미한 절차의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소한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이 절차가 중대한 위법일 때에는 그때는 이 원칙이 적용되어서 증거 능력이 배제시키게 되는 거죠. 자, 이론적 근거 관련해서 체크하시고 말씀드렸듯이 적법 절차 원칙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위법 수사를 방지하는데 억제하는데 그 기능이 있다는 거죠. 수사라고 했습니다. 수사. 따라서 이 원칙이 지켜지는 것은 수사하는 자들이 있죠. 누굽니까? 수사관들입니다. 경찰이나 검찰 수사관들이 이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일반 사인 같은 경우에는 이 원칙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아요. 물론 이 통비법에서는 예외가 있긴 하기도 하지만 일반 사인은 이 원칙이 원칙적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수사관에게 이 원칙이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원칙은요. 진술증거, 비진술증거 모두에 적용됩니다. 자, 그러면 원칙 관련해서 쭉 넘어가서 예외는 조금 이따 볼 거고요. 개별직검토 나와 있죠. 여기 이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헌법 정신이 위반되기 때문에 역시 영장주의 적법 절차 전부 다 부정됩니다. 부정되고 영장 없이 한 강제 처분이라든지 진술거부권 고지하지 않은 것 전부 다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 여기 동그라미 2번에 절차 위법이 중대하지 않을 때, 즉 사소한 하자일 경우에는 증거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위증의 벌을 경고하지 않고 했다 하더라도 뭐 상관없는 거죠. 사인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우리 앞에서 통비법 할 때 다 봤던 것들입니다.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 그쵸? 그랬을 때는 밑에 증거를 쓸 수가 없다. 다 배운 겁니다. 그리고 제3자가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얻고 녹음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봤죠. 1번, 2번은 전부 다 증거 능력이 없는 것이고요. 자, 3번은 예외입니다. 그쵸? 예외가 아니고 이건 좀 앞에 거 좀 다른 건데 대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했을 때는 이 일방이란 사람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것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1번, 2번은 증거 능력이 없는 사안이지만 3번은 증거 능력이 있는 사안입니다. 우리 다 앞에서 배웠던 거예요. 자, 그러면 판례 봅니다. 자, 1번. 자,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미리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 그랬습니다. 자, 고지하지 않았다. 여기에 절차에 위법이 있는 거죠. 따라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된다 손 치더라도 임의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진술함에 있어서 어떠한 폭행, 협박, 회유, 기망 이런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없이 자기 스스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술술술술. 그랬을 때는 설령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하게 되면 임의성이 있다 손 치더라도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밑에 똑같아요. 역시 보시면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된다 손 치더라도 여기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증거로 못 써요. 자, 3번. 피의자가 변호인 참여를 원합니다. 원함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도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피의자가 수사관이 이 피의자를 피신조서 작성할 때 피의자가 자기 방어권 이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그 상태에서 지금 진술하고 조서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봐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봤습니다. 다음, 긴급체포 당시 상황으로 보아서도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상태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위법한 체포이고 따라서 이 위법한 체포 중에 빨간색으로 여기 위법 동그란 작성된 피신조서 역시 위수증이 되는 것이므로 증거능이 없다고 봤습니다. 여기도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았다 그랬죠? 자, 그 다음 석방했는데 사후 영장 받아야 되는데 영장 받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 자, 녹음된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죠. 당연히 위법하게 수집된 녹음 파일, 녹취록이기 때문에 증거로 못 씁니다. 자, 티켓 영업 나왔네요. 티켓 영업. 티켓 영업 형태로 성매매를 하는데 이 피고인이 누구냐면 유흥주점 업주 종업원이 피고인입니다. 근데 경찰이 피고인 아닌 갑과 을을 사실상 강제 연행하였다. 피고인을 연행해야 되는데 피고인이 아닌 자를 연행합니다. 그것도 강제 연행이라 했으니까 뭐 영장, 체포영장 발부받지 않고 그냥 불법 체포한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이루어진 자술서, 진술서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는 판례입니다. 자, 다음 9번도 여기 위법 나와 있죠? 자, 그 다음도 10번도 변호인 접견이 부당하게 제한되어 있다. 그쵸? 또 작성된 부당하게 제한된 상태라고 했다는 말은 앞에서 보는 이것과 유사하네요. 여기 변호인 참여 없이 작성된 피신조서 이거나 거의 같은 것입니다. 다시 보시면 검사 작성의 피신조서가 변호인 접견이 부당히 제한되고 있다. 그 말은 변호인 접견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쓰여진 피신조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증거 능력이 없다. 자, 공소제기 후에 수서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그렇죠? 발부받은 영장 이거 위법인 거죠? 자, 여기 제척 사유가 있는 통역인입니다. 이 제척 동그라미 치시고 그렇죠? 통역인도 제척 사유 적용되는 거죠. 근데 이 통역한 증인의 증인조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 법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봤습니다. 다음 피의자 갑의 공직선거법 위반 범행을 영장 범죄 사실로 하여 발부받은 압수 영장인데 요 갑입니다. 갑을 상대로 지금 영장을 받은 거예요. 영장을 발부받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집행 과정에서 갑이 아닌 을병입니다. 을병 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파일을 압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을병 파일을 압수해서 을병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던 사건인 거예요. 그러면 이 영장 발부는 갑을 상대로 영장 발부받았지 을병을 상대로 영장 발부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따라서 이 녹음 파일은 영장 없이 지금 압수한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녹음 파일은 증거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이 을병이죠. 을병의 파일을 압수했다는 겁니다.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봤어요. 자, 필요적 변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변호인 없이 공판 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위법이겠죠. 자, 그 밑에 공개금지 결정을 내려야 하면 공개금지 결정 사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올라가 보면 국가의 안녕 질서를 방해할 우려가 없다. 또 공개금지 사유를 찾아볼 이유도 없는데 법원에서 공개금지 결정을 하는 거야. 그렇지? 이것은 당연히 위법인 거겠죠.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역시 위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봤습니다. 자, 변호인의 접견 신청이 불허되었다. 봐봐요. 자, 접견 조사받다가 변호인 접견 신청이 불허됐습니다. 그쵸? 불허됐고 준항고 제기 중에 검찰로 송치가 되어서 지금 1회 피신조서가 작성됐습니다. 이때 이 피신조서는 여기 변호인 접견 신청이 불허되었기 때문에 이 피신조서는 뭐다? 변호인이 없는 상태 하에서 작성된 거예요. 그쵸? 자, 준항고 절차에서 이 접견 불허 신청이 취소됐습니다. 그 말은 뭐야? 변호인 접견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접견이 허용되었다 할지라도 이것은 변호인 없이 작성된 피신조서 그 이후 절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두 번째 줄에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이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것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 는 판례죠. 다음, 피고인과 별개의 범죄 사실로 병합심리되고 있던 공동피고인은 역시 증인지위가 있죠. 그렇죠. 공동피고인이라 할지라도 별개 사건일 때는 증인지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증인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서한 상태에서 지금 진술해야 되는데 선서 없이 했다는 거죠. 그치? 이것도 위법 수집 증거다. 적법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뜻이고요. 자, 통신 제한 조치입니다. 그러한 요청도 없이 통신 제한 조치 허가서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집행되었다는 겁니다. 통비법 위반이자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위죄 증거로 못 쓴다. 자, 19번. 제3자, 이건 통비법 할 때 했습니다. 제3자가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얻고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데, 그쵸? 녹음하는데 그 상대방 동의까지 얻어야 되거든. 근데 그 상대방이 그 상대방입니다.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이것은 불법 감청이 되는 것이므로 통비법 위반이 됩니다. 역시 증거 능력이 없다. 그쵸? 이때 피고인, 변호인이 동의했다 하더라도 똑같다. 증거 능력이 없다. 판례 체크하시고요. 마지막에 이름은 틀려요. 동의했다면 증거 능력이 있다. 이름 틀려요. 여전히 없어요. 동의했다 하더라도. 원칙적인 거죠. 원칙적으로 동의하면 증거 능력이 여전히 없습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동의해주면 증거 능력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됐고. 자, 여기까지 원칙을 봤고요. 예외를 볼게요. 자, 예외. 자, 우리가 앞에서 이 원칙만 따지다 보면요. 이 절차만 놓고 따지다 보면, 그쵸? 진법을 놓치는 경우도 있죠. 그쵸? 그래서 FM대로 하면 좋은데, 반드시 FM대로만 하다 보면, 절차만 중시하다 보면 시간만 갑니다. 시간만 가고, 범인은 도망가고, 범인은 증거인멸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절차와 사건의 본질을 잘 조화롭게 해석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판례도 어느 정도 예외를 인정해 두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절차 위반 행위가 적법 절차의 실질적, 즉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은 여기 중대한 위법이라면 안 되겠지만 이 사소한 절차의 위법에는 된다. 이 뜻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적법 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단 말은 아주 중대한 절차 위법이 아닌 경미한 절차 위법은 된다 이 말이. 또 이것을 절차 약관 위반했다고 해서 무조건 증거의 증거력을 배제한다고 하면 사법정의죠. 사법정이 실현하는 그 취지를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예외적인 경우가 해당된다면 이때는 이 절차를 위반했다 하더라도 이 사법정의를 지키고자 하는 이 갈망이 보다 더 크다면 이때는 이 절차 위반도 용서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유죄 증거 인정의 증거로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이 모든 것들, 즉 절차 위반 행위가 적법 절차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위반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증거의 증명을 배제하는 것이 사법정의를 유린하게 할 수 있다는 점,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가 증명해야 된다? 검사가 입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외적인 판례를 좀 보도록 할게요. 그건 몇 개 안 돼요. 앞에 것이 원칙적인 판례가 많고 예외적인 판례는 몇 개 안 되니까 그 판례 몇 개 안 되는 게 아니네요. 맞네요. 10개 정도 되네요. 자, 보겠습니다. 자, 1번. 요 판례는 우리 앞에서 봤죠? 그쵸? 전화사기죄 범행의 혐의자로 긴급 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증을 압수했던 사건인데, 이 전화사기죄 범행인데요. 그리고 이 혐의자 본인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것을 사기죄의 사건으로 쓰는 게 아니라 점유이탈물 횡령죄 사건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치? 사건 관련성이 없는데, 사건 관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거 능력이 있다 그랬어. 그쵸? 이게 옛날 판례야, 옛날 판례. 그러니까 이 현행법에는 이게 안 맞아요. 현행법에는 안 맞는데 과거 판례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심에 나오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판례는 현행법은 맞지 않지만 출제가 몇 년 전에도 개정이 되고서도 이 판례가 여전히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 좀 더 되죠.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판례도 좀 조심해. 이 판례 그대로 나오면 이거 맞는 거로 푸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판례가 있기 때문에요. 명시로 폐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됐고. 자, 그 다음. 자,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죠. 누구입니까? 참고인입니다. 참고인에게는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위법은 아니죠. 진술거부권 고지제도는 피고인에게 있기 때문에 참고인에게는 진술거부권 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 요 세무 쳐볼게요. 요 자는 증거능력이 있다. 앞에 동그라미 쳤잖아, 그쵸? 동그라미 쳤기 때문에 여기 세무 치는 거예요. 그쵸? 여기 사기죄 있을 때 점유이탈물 횡령 여기도 세무 쳐보시고. 자, 다음 3번도 잘 나옵니다. 자, 형사사법 공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과테말라입니다. 과테말라에 출장 갔다. 그래서 거기서 뇌물 공여자 이 사람이 한국인이에요. 한국인을 상대로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했는데 이것은 위법 증거 배제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거를 쓰겠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이게 한국 사람이야. 과테말라 사람이 아니고 한국 사람입니다. 그쵸? 그리고 이 한국 사람이 스스로 조사에 응했어. 여기 나와 있네. 국민이고 스스로 조사에 응했다. 그래서 이 조사할 때 또는 받을 때 어떠한 강제나 위력이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도 적용되지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됐고.
그 밑에. 자, 범죄 피해자인 검사가 피해자입니다. 피해자입니다. 검사가 사건 수사에 관여를 했어. 원래 감히하면 안 되는데, 그쵸? 근데 또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참여한 요 검사가 다시 수사에 관여를 했어. 요거 되냐는 거야.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될까? 법관은 안 됩니다. 법관이 뭐 재판에 관여하면 안 되죠. 제척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검사는 제척 제도가 없어요. 검사는 제척 제도가 없다. 그래서 피해자인 검사가 또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수사에 관여한다 하더라도 위법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이게 판례입니다. 자, 5번. 자, 피고인이 범행 후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그 증거를 수집하려고 전화 내용을 녹음 떴다는 거예요. 근데 이 녹음 뜰 때에 피고인 모르게 녹음 떴다는 겁니다. 이것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인가? 응?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응? 이건 당사자 간의 전화잖아. 제3자가 녹음 뜬 게 아니라 당사자 간의 전화라고요. 그래서 통비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통비법 뭔지 알지? 통신비밀보호법 이 적용되지 않는다고요.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전화를 걸어오자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 내용을 녹음 떴다. 어디다 색깔 칠해야 되지? 아무데나 색깔 칠하세요. 이렇게 전화를 걸어왔다. 그래서 그 전화 내용을 녹음 떴다. 그 말은 당사자니까. 그쵸? 자, 됐습니다. 자, 그 밑에 거 볼게요. 6번. 자, 제3자가 공갈 목적을 숨기고 피고인 동의하에 나체 사진을 찍었어요. 이때 이 사진을 찍었는데 이것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 능력을 배제시킬 수가 있을까?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사진 누가 찍었어? 제3자가. 민간인이지. 경찰 아니에요. 제가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은 본래 수사관에게 적용된다. 수사관에게. 이건 제3자잖아요. 민간인이 사진 찍은 거야. 그것도 동의하에. 이것은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 적용되지가 않는다. 그쵸? 민간인이 적용되는 것은 통비법밖에 없어. 아시겠죠? 자,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피고인 동의하에 사진 찍었다. 설령 공갈할 의도였다 할지라도 뭐 쭉 나와 있는데 요거밖에 안 나와요. 두 줄밖에 안 나온다. 색깔 칠하시면 돼요. 제3자. 자, 그 밑에 거도 보시게 되면 피고인 갑을 간통 범행을 고소한 갑의 남편 병이, 남편의 남편 병이 주거에 침입하여 수집했다. 그쵸? 이 간통하는 그 장면들 있지? 간통하는 장면이 뭐 어떤 장면인지 알잖아요. 그 장면을 수집했다가 사진 찍었다고. 이때 수사기관에 제출한 혈흔이 묻은 휴지들, 뭐 둘이 싸맸나? 피 터지게? 사진 찍는 사람과 상대방의 상간남에 뭐 주먹 다짐 할 수도 있잖아요. 또는 뭐 서로 내연녀들끼리 뭐 싸움할 수도 있는 거고요. 휴지들, 침대 시트를 목적물로 하여 이루어진 감정 의뢰 회본대에 요거 누가 찍었다고? 누가 증거 확보했다고? 남편이. 그래서 남편이 찍은 것은 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적법 절차 안 지켜도 됩니다. 그렇죠? 그럴 때는 여기 나와 있지. 쭉 읽어보시고요. 공익 실현을 위해서 반드시 증거로 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등등등의 이유로 증거 능력이 있다고 봤습니다. 자, 색깔 칠할게요. 남편에다 색깔 칠할게요. 다음도 보시면
자, 그것이 제3자에 의해서 절취되었다. 절취. 범죄 행위로 얻어진 것이죠. 이 업무일지가. 그쵸? 위 소송사기 등의 피해자 측이 이를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급한 것이었다. 뭐가 이 업무일지가. 근데 어떻게 해서 얻어온 거야? 도둑질해서 얻어온 겁니다. 누가? 제3자가. 경찰 아니지? 민간인입니다. 민간인. 민간인은 적법 절차 원칙 안 지켜도 된다니까. 그쵸? 그래서 이것도 역시 민간인이 한 것이므로 증거 능력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8개 판례 봤는데 여기서 마지막 3개입니다. 여기 제3자가 공갈 목적을 숨기고 동의하에 찍은 사진. 남편이 주거에 침입하여 수집한 요 등등등등의 혈흔이 묻은 휴지들, 침대 시트 이런 것들. 이루어진 감정의뢰 회복. 그 다음에 제3자에 의해서 절취된 이 업무일지 이런 것은 전부 다 일반 사인이 한 것이므로 증거 능력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효과는 잠시 쉬었다 합니다.